안녕하십니까, 김상협입니다. 굉장한 자리에 저를 좀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UNEP 파이낸스 이니셔티브의 에릭 어셔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indeed for making this happen. 그리고 우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님, 하명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님, 그리고 UN 글로벌 컴팩트의 유현철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중요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임대웅 BNG 파트너 대표께도 감사드립니다. 옥스퍼드 대학이 그린 파이낸스를 어떻게 보면 좀 선도해 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 영국을 다녀와서 옥스퍼드 대학 분들을 만났더니 그린 파이낸스가 성공하기 위한 트리니티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우리 금융 정책 당국이 그 금융 섹터들의 녹색화를 선도하는 금융 정책 당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금융기관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실물 경제, 산업계를 포함한 실물 경제와 연결되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그린 파이낸스의 트리니티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오늘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기쁘고 저에게도 힘이 됩니다.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여러 가지 이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새롭게 그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이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자금이 68조 달러, 68억 달러가 아니라 68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2050년 나가면 또 그 단위는 더욱 천문학적으로 커지는데요. 그런데 이 중에 37조 달러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에 소요된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소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는 동시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부분에서의 변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 파워 섹터, 산업 부문, 교통, 수송, 건물, 도시, 농업, 심지어 우리 일상생활의 영역까지 거의 모든 것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얼마 전 4월 달에 2030년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40%를 감축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우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수립했습니다. 40% 감축을 2030년까지 한다. 이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최선을 다해서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를 이행하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90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을 해서 그런 그 이행 과정을
철저히 추구해 나갈 것이고요. 또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녹색 기술 R&D에 투입할 것입니다. 얼마 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와 함께 100대 핵심 녹색 기술을 좀 확정을 했습니다. 녹색 기술 중에 우리가 한국이 정말로 세계적으로 이끌어갈 초격차 분야도 있고요. 또 새롭게 경쟁 우위를 가져가야 할 신격차, 그리고 선진 그 기술과의 차이를 줄이는 감격차, 이 세 가지로 범주화해서 노력해 나갈 것인데요. 그 중에 몇몇 분야는 무엇이 될지 아직 속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한국이 이끌어가고 있는, 예를 들자면 차세대 원전,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분야에서는 우리가 좀 초격차적인 지위를 확보하고자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수소, CCUS, 이런 분야에서도 한국이 어떤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많은 기업들이 Renewable 100 클럽에 가입하고 있고, 한국도 대량의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될 그런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초대형 해상 풍력과 같은 분야의 감격차, 격차가 사실 선진 그룹들하고 좀 있는데요. 그런 쪽에 대한 집중적인 노력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런 기술 역량 확보와 더불어 한국이 정말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자원 하나 없는 한국이 여기까지 온 것은 바로 교육을 통한 인재 육성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대학교 총장님과 카이스트 총장님, 그리고 양 대학 교수님들 16분이 모여서 한국이 키워야 될 녹색 혁신 기술은 무엇인가, 그리고 탄소 중립 녹색 시대를 이끌어갈 인재는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공동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 두 대학이 이렇게 총장님들과 함께 모여서 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데요. 저희는 그 두 대학에 그치지 않고 대학가 전반으로 이 같은 노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앞으로는 금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천문학적 규모의 재원 조달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건 정부 예산만으로는 결코 조달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SK증권의 김신 대표님도 와 계신데, 바로 민간 섹터, 특히 금융 부문의 역할이 대단히 기묘합니다. 아까 에릭 어셔 UNEP FI 대표와 이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간단한 티타임을 가졌는데요. 이제 금융기관은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의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경제를 쉐이프, 형성해 나가는 인에이블러로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금융이 산업을 쉐이프해 나가야 한다, 이거는 이 역시 새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신한 금융그룹과 하나금융그룹이 보여주는 선도적인 노력에 저는 아주 큰 고무가 되고 있습니다. 6월 달에는 우리 금융위원회 그리고 또 한국은행까지 함께 참여해서 우리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녹색 금융의 고도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은 오늘 이 자리가 증명하듯이 국제적인 협력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스케일업, 모든 것을 스케일을 키워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ESG 금융추진단을 이미 꾸리고 또한 ESG의 체계적인 정립을 위해서 공시, 평가, 투자, 그러니까 disclosure, assessment, investor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튼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방향을 참 잘 잡아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금융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를 바꾸는 enabling force, 쉐이퍼로서의 아주 커다란 역할로 재정립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축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 외국에서 오신 분들 너무너무 환영드리고요. 내일부터 부산에서 대한민국 기후산업 국제전시회가 열립니다.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 기후산업에 있어서도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G7,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하셔서 선진 기후 클럽, 클라이밋 그룹에도 참여하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제까지의 대한민국은 우리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다면은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그 역할을 하는 그런 한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대한민국을 퍼스트 코리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그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